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영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2차전지 흐름들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그 중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품에 떠나서 새롭게 이제 분할 상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대장 역할은 톡톡히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중심으로는 엔솔 대비해서 바닥 대비 저점에서 들어올리는 이 추세와 강도 상승률은 조금 더 임팩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장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어쨌든 저는 지금 단기적 초점부터 중장기적 초점까지 우선적으로 상승률, 그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한다면 여전히 저는 삼성 SDI에다가 좀 비중을 좀 더 이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움직이질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LG 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나름 양호하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한 날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6.5%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LG 엔솔이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주식을 주식대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비자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오늘은 또 주말이고 하니까 편안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입니다. 45만원이라는 가격을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향 매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원한 이렇게 상승이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형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봤자 사실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삼성 SDI 영상에서 금요일날 올려드린 삼성 SDI 영상에서 인플레이션과 전체적인 경제와 또 경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크게 두 가지의 이슈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핵심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었고,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좀 주요 포인트를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솔직히 뭐 이제 오늘 일요일이고 하니까 제가 편안하게 몇 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을 좀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LG엔솔과 삼성 SDI 주가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늘상 해드려 왔던 거고, 뭐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더 드릴 건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사실 이 바닥이 저희 이 유사 투자,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진지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스포츠를 배우고 싶어, 뭐 예를 들어 골프를 배우고 싶어, 골프를 모르면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배우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 근데 레슨을 받는데 이 선생님이 너한테 똑바로 가르쳐 주질 않아, 트레이너가 나한테 이거를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선생이, 그 코치가 잘못된 거지 레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전문가로서의 목표가 따로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이고 해서 저도 새로운 책이 좀 하나 나왔길래 이 책을 저도 한번 구입을 해서 봤는데, 책 홍보는 아닙니다. 책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정말 좋은 내용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좀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자, 안정감을 가지면서 급하게 부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다라는 거, 무조건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건데, 너무 보수적으로만 하고 안정감만 취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적금은 이런 식으로 기간이 지나면 알아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금액이 늘어나요.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오르내리 반복을 하지만 결국 기다렸을 때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이해하고 적정 주가와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고점 찍고 하락을 보이고 고점 찍고 하락을 보일지라도
결국에 목표가까지 가는 거는 적금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타난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오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안정감을 취하고 싶다. 안전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직업만으로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한 공직자나 교사, 은행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월급 잘 모아서 이렇게 뭐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너무 명확하게 뭐 공직자, 교사, 은행원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또 불쾌함을 줄 수도 있는데, 월급을 가지고 잘 모아서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월급만을 가지고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월급은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월급이라는 거는 내 노동 시간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그 뭐 시간당 얼마씩 이런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로계약서에 각각 쓰신 거. 결국 시간하고 비례를 해요. 시간하고.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의 가장 큰 매력을 뭐냐면, 물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시간을 별도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돈이 알아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일하게 하라. 그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표본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증권맨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증권맨이나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여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필자가 말하고 있는 증권맨이나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맥시멈이라는 게 없습니다. 맥시멈. 제가 저희 지인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 맥스가 있는 일을 하지 마라. 맥시멈이 있는 일을 하면은 그거는 내가 벌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 상한선이 없는 일을 해야 된다. 안정적인 거를 찾고 싶다라고 해서 미니멈이 보장되지만 맥시멈이 함께 보장이 된다. 그거는 곧 내가 이틀 안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나는 맥시멈이 없는 일을 한다는 거는 미니멈이 보장되지도 않지만 맥시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존의 맥시멈이라는 상한선에 있는 사람들 대비해서 정말 얼마를 벌지 모른 무궁무진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노력에 비례해서 여러분들 보통 근로자들은요, 뭐 성과금 같은 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따박따박 받는 월급은 여러분들의 능률에 대비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연봉 협상 때 능률에 맞게끔 연봉을 올려주지만 결국에 월급은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거예요.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돈 말고요, 노력과, 그쵸?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노력과 기술,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거시적 관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포인트를 뒀을 때는 상한선이라는 게 없는 수입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저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청백리산을 받을 만큼 청렴한 공직자가 수십억 자산을 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반대로 정의로운 증권맨이 되어 청빈하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존경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것에 만족하는 사업가에 투자할 건가요?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최고가 되는 직업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 돼요. 시간의 비례를 하든 노동의 비례를 하든 실력의 비례를 하든.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게 바로 실력에 비례할 수 있는 직업이다. 실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돈이 되는 직업을 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단타 수강 리딩 서비스가 고작 44만 원밖에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열어드리면서 44만 원이라는 금액밖에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말고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뭐 이제 급여 신고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연봉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실력과 비례, 여러분들은 출근을 해서 시간을 때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과 비례하는 월급을 얻어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을 떠나서 저는 무조건 실력에 비례하는, 그러면 나는 그 실력을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공격적인 성향을 투자한 거고, 뭐 혹시나 그냥 월급쟁이 분들 월급만 난 타야지 하고서 그냥 가서 그냥 뭐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막 이런 마인드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간을 돈으로 바꿔 오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하루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이 여러분들께 부여가 됩니다.
그 공평한 시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타수장 전문가라는 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 전문가들 저거 가입비 받아 먹으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실력과 비례해서 수입을 맥시멈이 없는 상한선이 없는 직업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목표는 높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여기 나와 있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고 말로만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로또가 당첨이 되겠습니까? 되더라도 여러분들께 아닌 거겠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자는 여간에서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혹은 은행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전이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서 흑자를 키운다면은 주주들이 즐겁게 하겠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게와 기업은 불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핵심 키워드는 딱 이거 팩트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한 번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직업을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 투자 내에서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인 그 빨간불 수익률에 현혹이 돼서 여기저기 입을 털고 여기저기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만 사는, 여러분들을 꼬시는 그런 것에 현혹돼서 갔을 때는 그 여러분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또 돈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가입 비용을 수백만 원을 줘놓고서 손실만 보고 오고 또 그만큼 물려서 손절도 못하고 들고 있으면 올라올 때까지 그냥 존버하시죠. 그게 뭐예요? 다 기회비용, 매몰비용, 결국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요 2700포인트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삼성 SDI, 과거에 우리의 메인 종목이었던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바닥 저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30%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엔캠, 제가 이날 음봉에서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15%대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런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바짝 최근 1, 2주 동안 바닥에서부터 시장은 지금 밑으로 꼬꾸라졌지만 시장은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죠. 그죠? 최근에 4일 동안 시장은 꼬꾸라지고 있죠. 시장과 역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시장 수익률,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내 종목과 계좌 수익률이 더 빛이 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우리 한 기업을 투자해야 돼, 삼성전자 투자해야 돼 라고 고집을 피우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잘못되진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리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셨으면은 혹은 뭐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방송을 통해서 뭔가 조언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종목은 많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도 1년에 몇 개씩 합니까? 24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나 좀 사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매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디선가 고전적인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꾸 더 안전한 걸 찾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안전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안전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감을 가지면서 급하게 부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맞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에요. 주식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안정감을 찾고 있다라면은 이런 거는 사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되는 행위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라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은 게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주식시장을 뛰어들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내가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느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없고 기다리는 시간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세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한테 영업적으로 다가갈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업적으로 다가갈 때는 수익 잘난 거 위주로 당연히 브리핑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손절을 할 때가 있죠. 저도 VIP 회원님들하고 대응할 때 손절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잘한 거, 잘난 거, 우리 회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해요. 근데 제 종목은 한 종목도 버릴 종목이 없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버릴 종목이 없습니다.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믿고 기다려주시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글도 보내주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감사 글에 대해서 한번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회원님께서 삼성전자 며칠 전에 보내주고 단타 수장님 종목만 있으니 계좌가 화려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삼성전자를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조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돈을 벌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슬슬 납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슬슬 현실적으로 그렇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이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돈을 쫓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내가 돈을 쫓게 되면은 분명 어딘가 중간에 넘어지고 다치고 깨져서 상처가 나요. 근데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빨리 달리면은 그 돈도 나를 빠르게 따라오고, 내가 좀 더디게 가면은 그 돈이 나를 또 더디게 따라와요. 이 돈이라는 게 나를 절대적으로 따라오게만 만들어 놓으면 속도 조절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속도를 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빨리 달리면 나는 돈을 빠르게 따라가야 돼요. 힘이 더 들겠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주식은 물론 어려워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어렵고 정말 살펴볼 것도 많아요.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거를 잘 지켰을 때는 반드시 돈이 나를 따라요.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면 돼요. 내가 돈을 쫓고 내가 안정적인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고 우량주를 사야 되고 대형주를 산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왜? 기타 중소형주들은 무서워서 못 사겠어. 하지만 큰 놈이 더 커지는 게 빠르겠습니까? 작은 놈이 큰 성장을 보여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게 좋겠습니까? 잡주를 접근하지 않고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수익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코리아 서킷. 하지만 이 종목은 이미 저는 3만원대까지 갈 겁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다 해주고 있었어요. 미리 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영업이익. 이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주가에 그려지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땡큐죠. 내 거죠. 바로 내 거죠. 그쵸?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삼성 SDI 주가 많이 빠졌죠? 짜증나고 지긋지긋하고 막 욕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 개놈 새끼 말하면서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를 많이 원망들을 하시더라고.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 몸뚱이가 큰 시총 40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 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이 무려 50%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도 50%가 성장한 수준에서 20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무려 또 28%라는 영업이익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40조짜리가 1년에 50%, 30%대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확실하고 성장성이 확보가 된 기업인데 외부적인 영향으로 주가만 빠져요. 이걸 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시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이 주식을 모르는 주식이거든. 결국에 주가 빠지면 그냥 못된 놈이고 주가 오르면 어우 대단한 놈이야. 그러니까는 현대사료를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야 역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가서 이런 종목 몇 번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 투자하면서 완전 밑바닥부터 진짜 막 500%, 10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끝에서 끝까지 주식을 풀로 챙길 수 있는 이런 거를 1년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매 분기마다 여러분들 계좌에서 수익을 1000%씩 만들어주는 게 빠르겠습니까? SDI며 뭐 다른 종목들이며 하다못해 해물며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코리아 서킷을 포함해서 매 분기마다, 길게는 반기마다 100%대 수익 목표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1년에 4번 정도의 3번에서 4번 정도의 100%대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게 현실적이고 빠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모든 분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그 허황된 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으면 좋은 거는 너무 좋다,
안 좋은 건 너무 안 좋다.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중심값을 찾았을 때는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남들이 비판을 할 때 더 좋게 보이고요. 남들이 너무 좋다라고 할 때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응이 되고 결국에 그게 다 돈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돈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의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최근에 리포트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부터 보고서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진짜로. 뭐 좋은 건 알겠어요. 좋은 건 알겠고, 넘버원의 고객사 효과로 기대치를 훨씬 웃돈 이익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242% 직전 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6%까지 발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비해서 조금 더 훨씬 괜찮은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해줘서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바짝 뭐 한 수요일 목요일 요때쯤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뭐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빠지고 성장주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좀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주로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오긴 나왔었지만 결국에 이들도 LG 엔솔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들이 할 건 다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역시나 사실 LG 엔솔, 물론 저는 현재까지도 탑픽은 그대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역시나 탑픽을 SDI로 뽑기는 뽑는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누가 대장이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압도적으로 2.5배나 시총이 비싼 LG 엔솔을 일단 우선적으로 대장을 좀 꼽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공격적인 증설이잖아요. 증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주가 받쳐주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금도 분할 상장을 해서 자금 마련도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이 제조업 기업들의 보통의 그 성장 루트로 아주 공격적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역시나 LG 엔솔에다가 프리미엄을 많이 좀 주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좀 안정적으로 흘러는 가고 있는데, 모멘텀이 LG 엔솔에게 붙어줬던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의 모멘텀이 SDI로는 아직 공격적으로 붙어주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SDI 쪽으로도 새로운 모멘텀들이 강하게 붙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역시나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 근본적으로 돌고 돌아서 이익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둔다면 여전히 삼성 SDI가 탑픽인 거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객사에게 어떤 물품을 어떻게 납품하냐에 따라서 추후에 또 이익 전망치도 달라지겠죠. 근데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현재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상의 어떤 이익 가이던스를 좀 살펴본다면, 상대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SDI가 조금 이익률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는데, 기타 그 밖에도 사실은 LG 엔솔을 통해서 엔솔이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에 놀란다라고 했죠.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에 주가도 원래 크게 보통 반응을 해요. 근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도 LG 엔솔이 반응이 없을까? 그러면은 시장은 LG 엔솔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게 되면요, 실적 발표를 한 뒤에 그 즉시 주가가 사실은 조금이라도 반응은 좀 보여요. 근데 금요일날 시장도 사실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프라이즈율이 무려 지금 대략적으로 한 70%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뭐 57만원, 뭐 여기도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여기는 얼마인가요? 여기는 나와있지가 않네요. 이쪽은 나와있지가 않고, 여기도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57만원, 30%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쪽 보고서도 보시면 목표 주가를 뭐 54만 8, 여기도 60만원대, 이렇게 해서 50만원 후반에서 60만원 초중반대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1분기에 컨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려를 했던 전쟁 리스크를 통한 뭐 여러 가지 원가 상승, 그 다음에 전방 그 기업들의 생산 부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LG 엔솔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나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은, 기타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이 판가 전이가 빠르고 또 가격의 변동에 있어서 빠르게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계약상의 옵션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적정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리고 또 큰 산업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내용들로 사실 데미지가 그렇게 어쩌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고요. LG전자 실적 잘 나왔고요. 특히나 더 민감한 대표적인 성장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의 LG 엔솔마저도 실적이 이렇게나 잘 나왔다. 이것은 결국에 시장에 뭔가 정말 대단한 시그널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표본적인 근거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금요일날 설명을 드렸던,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드렸던, 자, 여기에 이제 시황 이야기 있죠. 이 시황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이해가 되실 거지만, 그래서 시황까지 같이 곁들인다면 우리나라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최근에 미국장 빠지면서 같이 빠지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너무 좋은 기회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뒷걸음질 치지 말고 공격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조만간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어렵고 복잡스럽게 들어가기보다도 주말이고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소통을 하면서 좀 마인드를 좀 다잡을 수 있을 만한 이런 문구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죠. 제가 이제 집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이미지를 좀 안 가져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30일이 더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30일에 31일 더해서 44만원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딩 서비스를 받으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근데 저한테 오실 때 지급을 해야 되는 건 또 돈이죠. 돈을 지급하고 왔지만 여기서 최종적인 목표는 또 돈을 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셨더라도 결국에 다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좋은 기회, 결국에 시장이 주는 이 좋은 기회는 절대적으로 낭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려있으니까 다음번에 해보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려있으면 그걸 빠르게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물론 종목 상담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본시장 법률상 1:1 종목 상담은 불법인데, 내가 뭔가 마음먹고 이번에 좀 전환을 해보겠다 싶으시면은 지금 같은 시장이 주는 기회를 뛰어드셔야 되는데, 시장의 꼭대기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와요? 그럼 물려있던 종목들도 올라오겠죠. 자, 이제 물려있던 거 탈출했다, 뭔가 좀 해보자,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장이 하락작이 와요. 그럼 또 물리는 거예요, 또.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차라리 바닥에 있을 때 교체를 해서 올라와서 익절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 좀 진짜 돈 벌기가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좀 다가가는 전문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업적으로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떠드는 그런 어떤 유튜버라고 해야 될지 뭔진 모르겠지만, 정체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특정 다수들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가입 비용을 갖다가 지불을 해놓고 가입비도 못 찾는 리딩을 받지 마시고요. 가입비를 빠르게 회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장의 시간들로 활용을 하셔야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리딩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바이니까 오셔서 좀 한번 같이 잘 참고해 보시고, 2차전지 메인 종목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시세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한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접근을 해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이 편입해서 다 같이 한번 또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입 문의도 많이 주시고, 우리 또 내일부터 한번 힘차게 다 같이 아주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 행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